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증상으로 생리 불순이 보고되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에서도 각각 15만 건과 3만 건의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생리 주기에 변화를 일으키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임신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팬데믹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월경 주기가 달라졌다, 월경량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SNS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사실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에서도 월경 주기가 조금 길어졌다는 보고들이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지금까지 연구들도 조금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월경 주기가 이제 0.7일, 0.9일 이렇게 하루 미만으로 조금 밀린 것 같다. 이런 보고가 나왔었고요. 노르웨이 연구에서는 이제 월경 양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여성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고 나서 월경 주기가 이제 평균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었다. 혹은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미미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백신의 작동 방식을 생각을 하면 월경 주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 피가 더 많이 나는 거는 설명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기는 한데요. 단기적으로 추적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금방 월경 주기가 레귤러하게 돌아오고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한 거에서는 이제 불임이 된다거나 낙태가 더 많이 된다거나 자연 유산이 더 많이 된다거나 이런 결과는 없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백신이 무서우니까 월경 변화도 무서웠던 것인데 백신을 맞으면 몸에서 이제 항체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하니까 월경 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미국의 한 산부인과 의사는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월경 주기가 밀리고 몸에 반응이 있다는 거는 네 몸에서 항체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오히려 내가 항체를 잘 만드는 몸이구나, 내 면역 반응은 인택트하구나,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백신 접종 초기부터 나와서 막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괜찮다, 큰 문제 아니다, 생식 기능에 영향 안 미친다, 월경량이 조금 많아지는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다, 혹시 걱정이 되면 병원에 와라, 이렇게 미리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무 말도 없었죠. 이제 그게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엄청 많이 봐요. 바쁘죠. 의사들도 좀 남는 시간이 있어야 이런 거를 설명을 할 텐데 의사 수는 적고 사람들이 병원은 많이 가고 여기까지 여력이 없기도 하고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무원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왕립산부인과 학회 이런 데서 그런 활동을 했죠. 그에 비해서 한국은 사실 민간의료와 공공의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제 질병관리청에 있는 의사들은 사실 이제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랑 굉장히 다른 일들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협력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한국은 훨씬 더 안 죽게 하기에 관심이 많은 의학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한국의 의료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죽지 않는 질병, 사람들의 불편이나 불안 이런 것들도 병원에서 그리고 의학이 다루어야 하는 소재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이런 불편을 계속 이야기도 하고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하고 이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근로 환경이라는 게 너무 가혹하잖아요.
아프면 사람이 좀 쉴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예를 들어 상병휴가 이런 거 아파서 쉬면 월급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OECD 국가 중에 한국하고 미국만 없다고 하죠. 아프거나 말거나 출근해야 하는 일반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 이제 월경휴가를 쓰기 어려운 사람들은 뭔가 억울해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자체도 너무 절대적으로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사람들의 월경과 건강에 다 영향을 미칠 텐데요. 야간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는 직종에서는 월경주기에 대한 근로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항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편의점에서 사 먹는 도시락 만드는 공장들도 다 새벽에 일하고요. 대학병원에서 이제 밤에 일하는 간호사들, 병원을 굴리는 모든 노동자들이 다 야간 노동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야간 노동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제 월경 이상도 많고 유산이나 사산도 더 많이 된다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경휴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저는 사실 보편적인 접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월경휴가를 쓰기보다는 모든 노동자들이 일정하게 연간 30일의 상병휴가를 쓸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픈 이유를 굳이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월경휴가를 쓰는 건지 난임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건지 하나하나 직장에다가 보고하는 건 프라이버시 위반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남자들도 얼마든지 병원에 가야 되는 만성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병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건강 완전체들만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사람에게 요구되는 노동 강도가 좀 풀려야 된다. 그래야 월경 건강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월경통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미리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혹은 기질적인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증만 심한 정도면 그거는 의사가 피검사를 한다고 알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봤던 영국 의사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굉장히 심한 감기가 걸려서 쉬어야 하니까 진단서를 내고 상병 휴가를 써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보죠. 그랬더니 그 영국 의사가 진단서에 어떻게 썼냐면 나한테 와서 진단서 끊어야 할 시간에 이 사람이 쉴 수 있게 해줘야 좋은 직장이다. 앞으로 이런 진단서 떼오라고 하지 마. 이렇게 진단서에 썼더라고요. 사실 그 말이 너무 맞죠. 서로를 좀 신뢰하고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고 돌보는 학교와 직장이 되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의약품과 백신 연구, 이제 의학 연구 전반에서 여성의 몸은 사실 남성만큼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쥐나 이런 실험 동물로 하는 그 전임상 단계의 의학 연구에서는 인간과 다르게 소동물들은 훨씬 빠르게 월경 주기가 돌아가잖아요. 연구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빠르니까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수컷 생쥐만 가지고 실험을 한다거나 수컷 오랑우탄만 가지고 임상시험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60년대, 70년대에 어떤 약을 먹은 여성들이 이제 심각한 기형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암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럼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은 위험하니까 우리가 임상시험에서 배제하자. 이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했던 거죠. 여성들이 임상시험에서 배제하다 보니 이제 계속해서 여자보다는 남자 몸에 맞춰진 약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출시가 됐는데 여자한테는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부작용이 여자한테서 더 크게 나온다거나 이런 약들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죠. 너무 다행히도 뒤늦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여성을 임상시험에 포함시키지 않고 암컷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오류들이 생겼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국립보건연구원 NIH라고 하는 중요한 연구 기금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이제 너네가 앞으로 연구를 할 때는 여성을 배제하면 왜 여자가 없어도 되는지 설명을 해. 안 그러면 우리는 연구비 안 줄 거야. 이런 규정을 도입을 합니다.
전임상 시험에서도 암컷 객체는 왜 배제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하면 이건 통과 못 시켜줘. 뭐 이런 규정들이 다 들어왔어요. 사실 너무 다행히도 코로나 백신 개발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거의 비슷한 비율 혹은 조금 더 많은 비율로 참여할 수 있었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검증이 된 백신이 이제 우리한테 배포가 되게 됐죠. 근데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아요. 이제 임상시험에서 여자들을 충분히 모집하고 같이 참여시킨다. 뭐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성과 남성을 딱 구분해서 여성에서의 부작용 위험률, 남성에서의 부작용 위험률 이렇게 구분해서 분석을 하거나 성의 있게 이거를 설명하거나 이렇게는 또 충분히 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까지 합의고,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논문을 작성하는 저명한 과학자들 중에 남성이 더 많고, 이제 여성의 건강 상황을 상상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우리가 더 열심히 과학해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여성의 입장에서 더 많은 과학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예상까지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내분비 교란물질이라고도 부르는 유해 화학물질이 월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데에 여러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그것과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화학물질, 뭐 이제 샴푸, 린스, 뭐 트리트먼트, 화장품, 뭐 이런 걸 훨씬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로 흡수되는 양도 남성들에 비해서 많아질 수 있고, 이런 물질들이 주로 지방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지방이 많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더 많은 용량이 축적되어 있는 거죠. 피는 더 작고 몸은 더 작은데 지방세포는 더 많으니까 더 높은 농도의 내분비 교란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높은 농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아직. 어떤 물질에 많이 노출이 되면 월경 이상이나 생식기계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얼만큼 노출이 되었을 때 어떤 병에 걸린다, 이런 게 아주 확연해진 것은 많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화학물질에 스스로를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눈 씻는 것 따로, 얼굴 씻는 것 따로, 몸 씻는 것 따로 굉장히 세분화해서 물질들이 나오잖아요. 세정 능력이나 그 성분을 따져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가능하면 좀 간소화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상생활에서의 물건 이용하는 것, 생활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큰 노출은 일하다가 노출되는 겁니다. 이제 반도체 공장 안에서 특정한 물질에 노출된 여성들이 사산이나 백혈병이나 이런 심각한 질환에 시달렸고, 남성들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남성들이 파트너가 더 많이 유산하고 사산하고 뭐 기형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실증이 되어 있거든요. 생식 독성을 이야기를 할 때 여자만 보는 게 아니라 남자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직장에서의 노출은 물건을 이용했을 때의 노출의 수천 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임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혹은 이것이 안전한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일하다가 생식독성에 노출되어서 유산하거나 사산하게 되면 이걸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11년 정도에 제주도에 있는 한 병원에서 항암제를 가는 일을 하던 간호사분들이 사산이랑 유산이랑 기형아 출산이랑 이 폐하산제라고 하죠, 아이들이 아픈 이런 사례를 가지고 너무 그 간호사분들 중에 비슷한 사례가 많아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여성 노동자가 아니라 그 여성이 낳은 아이에서의 산재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근 10년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인정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태아산재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업무 중에 생식독성 노출은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죠. 의사들이 와서 물어볼 때도 월경은 규칙적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사는 거의 없고, 노동자 당사자들도 제가 월경 주기가 좀 달라졌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또
여성들이 단체로 월경 주기가 이상해지면 그건 굉장히 예민한 작업장에서의 위험 노출에 대한 사인이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환경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월경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